요즘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여기저기 평한 글들을 보면 주로 공통적인 지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경쟁 사회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인데요. 말하자면 거대 자본에 밀려서 가난뱅이가 된 사회의 소외자들이나 또 기득권 세력에 눌려 사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옹호,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 드라마가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군데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좌파 급진 진영에서는 이 드라마가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드라마라고 높이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소재 면에서 우리 전통놀이를 차용한 게임을 보고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데스게임이란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 잔혹성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인명경시라든지 선정성이라든지 하는 면에 대한 비판도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모방범죄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죠.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서사적 디테일이나 소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영화의 거대 담론, 그러니까 오늘날 풍미하는 그 주류 문화의 코드가 되어버린 포스트 모던 사상의 관점에서 이 드라마를 우선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드라마의 여러 디테일들이 제각각 진영 논리로 평가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의미체로 읽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이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날 문화의 주류가 되어가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그 핵심 사상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삶의 실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실제라는 것은 언제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을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계몽주의 이래로 20세기까지 풍미한 이 근대 사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남녀는 이 과학적 DNA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남녀의 성별 구분은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사상은 20세기 중엽부터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를테면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흔히 해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건데, 어디선가 들어본 말일 겁니다.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가지고 놀게 하고 남자아이는 총을 사주어서 놀게 하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른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과거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서는 여성의 여성스러움은 하나의 미덕이었죠. 그러나 지금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모성애라는 말도 지독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미니스트들 생각에는 모성애라는 말은 여성들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일로 혹사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만든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공문서에 성별을 구분할 때 생물학적 성별 표지인 섹스가 아니라 사회학적 성별 구분 표지인 젠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성별은 생물학적 법칙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어떤 성별을 원하느냐 하는 선호도의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사상의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인간 존재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데요.
말하자면 인간을 물질적으로 성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정작 인간 자신이 주관적으로 여성으로 느끼면 여성으로 사는 것이고 남성으로 느끼면 남성으로 산다는 생각이죠. 자, 이 한 가지 단적인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이 세상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객관적 실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제각각 자기 소견대로 진리라는 것을 만들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좀 생소합니다. 무슨 전쟁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판타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정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가 우리 삶의 실제를 사회적 구성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도덕이나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거나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면 이것을 대체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양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토인비가 예견한 것이기도 한데요. 정치적으로는 종족주의, 그리고 또 통합주의가 새롭게 부상할 것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기술주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950년대에 했던 토인비의 예언이 지금 시대에 그대로 적중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오늘날 새롭게 부상한 종족주의와 통합주의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 일단 본 영상에서는 기술주의 현상으로 오징어 게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포스트 모던 사상은 인간의 정신적인 면이나 도덕적 요소들을 과학적 수량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죄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정신병리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기쁨이나 사랑 같은 것도 인체의 생화학적 반응의 결과로 보는 것이죠.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는 과거의 전통적인 도덕 개념이나 선악 개념을 무시하기 때문에 전자 매체들이 성과 폭력을 너무도 흔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으로 성은 은밀하고 사적인 것으로 여겼고 폭력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감추었던 겁니다. 그러나 전자 매체들은 이런 전통적 금기를 모두 깨뜨립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무대 설정 자체가 컴퓨터 게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여도 마치 전자 게임에서 느끼는 쾌감으로 다가온다는 점이죠.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들은 안방에서 혼자서도 가상 공간의 사람들과 마음대로 성적인 교감을 할 수도 있고 또 폭력적인 게임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 창시자인 저커버그는 이 페이스북에 이 메타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안에 소셜미디어에서 이 가상 공간을 마치 실제처럼 생활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면 인간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명백히 우상 숭배로 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논증 1, 2편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무시하게 되면 이 기존의 신앙적 가치들은 하나의 조롱거리로 전락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선, 영성 같은 것들은 기술적 매체에서 무시되거나 또 표현되어도 희화화되고 또 사소한 것으로 묘사될 뿐이죠.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를 섹스 심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오징어 게임에서 유독 기독교를 비하하는 여러 소재가 등장하는 것도 전통적인 종교를 조롱하고 비웃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데서 오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몇 편의 오징어 게임 드라마 평을 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의 몇 가지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제대로 약점을 짚은 건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캐릭터들이 비현실적으로 선량함을 보이는 대목을 들고 있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외국인 노동자 알리가 자신을 친근하게 잘 챙겨줬던 상우라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라든지, 지영이란 인물은 새벽이가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의 괴로운 과거를 이유로 아주 손쉽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죠. 말하자면 이 데스게임이란 냉혹한 그 현실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선량한 캐릭터의 모습은 드라마의 그 서사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 기준에서 보면 정당한 비판이지만, 그러나 이 드라마가 전통적 가치 기준에서 도덕적 선량함을 드러내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의 약자 그룹이나 소수 계층을 옹호하려는 정치적 코스프레로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약자나 소수자를 옹호하면 좀 개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적 시각에서도 일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사상은 개인의 책임은 일체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집단을 동일 가치 집합으로 보죠.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철저한 계급이나 계층으로 나눕니다. 마르크스의 방식이죠. 그러나 마르크스는 경제적 차원에서 계층을 나누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문화적으로 기득권층과 소수그룹,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백인에 대해서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동성애자, 여성, 흑인, 난민, 제3세계의 종교인 이슬람, 이런 편을 갈라서 이 새로운 선악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 백인은 기득권, 꼰대 계층이 되는 거죠. 이게 소위 그 네오막시즘인데 묘하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합니다. 대체로 사회를 인간이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이 사회주의적 이상은 대부분 이상주의에 빠진 인간들에게는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언제나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위선적으로 비춰지거나 그렇지 않다면 망상이나 테러 등의 행위로 나아가거나 좋게 봐준다면 낭만적 무정부주의자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포스트 모던적 시각으로 보아야 왜 이 드라마가 기독교를 비하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가가 비로소 이해되는데, 오징어 게임을 비판하는 평자들은 이 데스게임이란 소재에 느닷없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비하하는 설정을 넣은 것이 생뚱맞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서사는 데스게임이란 처절한 생존 게임에 맞춰져야 하는데 게임 바깥의 상황을 끌어들여서 이야기의 흐름이 방해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설정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주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만큼 만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기존의 문화를 전복시키고 비주류에 있던 것들을 주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소외되었던 우리 전통 놀이를 게임 소재로 설정했고, 또 외국인 노동자나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서구의 기독교 사상, 또 백인, 또 자본주의에 맞서는 흑인, 여성, 동성애자, 소수인종 등의 그 문화 권력을 시위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소위 그 PC주의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지금 PC주의 열풍이 불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의 삶의 실상,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라는 것이 원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도덕 법칙에 종속되지 않고 이 사회가 도덕 법칙을 만든다는 사상이죠. 이처럼 절대적인 것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바로 인간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했던 바로 그 선악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전통적 드라마 공식에 비추어 보면 서사적 일관성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포스트 모던이란 현 시대의 그 주류 문화 코드에서 보면 지극히 이 시대를 잘 대변한 드라마로 보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하나 달아본다면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은 인간의 개인적 자유와 책임보다 집단적 선호 가치, 그러니까 집단적 욕망의 의지를 분출시키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권력 의지를 잠재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치적으로는 묘하게 민주주의보다는 전체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점도 의외의 사실이죠. 왜냐하면 원래 포스트 모던 사상은 모더니즘의 그 꼰대스런 생각에서 해방을 추구한 것인데 오히려 자유보다는 독재적 사고로 회귀되어 간다는 점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긴 그 히틀러의 그 파시즘이나 이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도 원래는 모두 해방을 추구한 사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체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21세기 주류 문화가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